Have a nice trip. 묻다 묻다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시라고요? 전 여러분 너무 기다렸는데 이번엔 벌써 우리가 26번째 패턴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무조건 따라해. 묻다 여행 영어에 저는 여러분의 트래블 코치 애슐리입니다. 벌써 26번째 패턴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해볼 부분은요.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에요. Sir, ma'am. 오늘 뭐 이렇게 단순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네란 부분으로 우리는 남자한테는 sir, 자 여성한테는 ma'am이라고 붙이죠. 공손하게. 뭔가 상대 이름을 모를 때 sir 혹은 ma'am이라고 붙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용건이 있을 때 언제 이렇게 쓰면 되는지 먼저 우리 sir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다음 ma'am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두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자, 뭔가 남자한테 이런 거죠. 저기 화장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기 화장실 기다리시는 건가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Sir, are you waiting for the restroom? Sir, are you waiting for the restroom?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Sir 이란 부분이 이랑 소위 얘기하는 filler, 시간을 뭔가 채우기 위한 입을 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손함을 굉장히 나타내기 위함보다는 저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excuse me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Sir 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Excuse me, are you waiting for the restroom? 이렇게 하셔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도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 restroom 뭐죠 여러분?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일렛 할 수 있는데 public toilet. 단 여러분 절대 bathroom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밖에서 내가 take a bath 옷을 벗고 욕조에 누워서 내가 지금 샤워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restroom이라고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또 남자한테 하는 거예요. Sir, would you stop kicking the set? 저기요. 근데 여기선 조금 약간 저기요 라고 이 사람을 부르는 건데 주의를 뭔가 환기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 그만 좀 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stop, ing, stop, 투부정사, stop 다음에 이제 to, 그러니까 infinitive라고 부르거든요. 투부정사를. 그런 표현 여러분 중요하진 않으세요? 그 stop 다음에 ing, 우리가 소위 ing라고 부르는 걸 쓸 때랑 stop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는 걸 쓸 때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stop kicking, 야 그만 그만 쳐라는 kick 하는 걸 그만해가 되는 거고 stop to kick 한다면 내가 막 가다가 킥하려고 그러면 이제 멈추는 거예요. 아마 학생 때 여러분이 스모킹과 관련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Stop smoking. 야, 금연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Stop to smoke이라면 걸어가다가 담배 피워야지 라고 이제 멈추시는 것이 Stop to smoke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웃겨져요. 여기서 Stop doing it.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저는 이게 뭐 동명사를 사용하는 동사,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동사 이렇게 외우게 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과 내용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가령 아이한테 야 이렇게 해야지 keep on studying hard 하다 보면 keep은 그냥 ing구나 라는 것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제가 공부했듯이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 것이 사실 저는 그리고 나서 문법적인 부분을 정리하시면 공부할 때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애, 동명사 목적으로 하는 애 이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많이 나중에 힘드실 수 있으니까 먼저 우리 즐겁게 먼저 얘기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Sir, would you stop kicking the set? 다시 한번 해볼까요? Sir, would you stop kicking the set?
그만 좀 쳐주실래요? 이렇게 자리 좀 그만 발로 차실래요? 이렇게 하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단 조금 너무 무례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예요. 8번. After you, sir. 먼저 가세요. After you. 외국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 굉장히 전 좋은 것 같아요. 먼저 가세요 라는 부분. 한참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특히 엘리베이터라던가 특히 백화점에서 당연히 난 도어를 hold door 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문이 훅 오죠. 그랬을 때 after you 먼저 가세요라고 한다면 그나 그녀들이 어쩌나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던지 여러분 우리 조금 뒷사람을 배려하여 hold door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먼저 가세요라고 우리가 한번 배려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after you라고 한번 after you sir, after you ma'am 이라고 먼저쯤 한 번쯤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웠던 표현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시는 건가요? Sir, are you waiting for the restroom? 여러분 차례 시작. 그렇죠. 두 번째, 다리 좀 그만 차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시작. 그렇죠. Sir, you just stop kicking the set. 이렇게. 세 번째 거는요. 먼저 가세요 라고 자리를 양보할 때. 잘하셨어요. After you, sir. 뒤에 부분에 sir, ma'am 이라고 꼭 하지 않으셔도 after you 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공손하게 이렇게 즐거운 미소를 띠면서 해주신다면 상대도 즐겁게 미소로 thank you 이렇게 화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셨죠 여러분? 오늘 배웠던 표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상대에게 즐거운 미소로 같이 화답하도록 해보도록 해요. 그럼 저는 아주 잠시 후에 All About Travel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Stay tuned.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알고 보면 쓸모있는 애슐리 여행 꿀팁.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날씨 2탄. 날씨와 관련된 부분에 제가 특이하고 재밌는 표현들을 조금 모아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사실은 조금 더 특이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여행 가면 사실 날씨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왜냐면 너무 얇게 입었다가 막 몸이 싸늘해지거나 감기 걸리기 십상이라던가 이러기 쉽거든요. 그래서 꼭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나라 날씨는 어떤지 그래야 우리는 먼저 여행 가기 전에 어떤 옷을 가져가야 될 건지 그쵸? 어떻게 입어야 될 건지 그게 temperature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행 가보면 왜 나는 이 정도 날씨니까 이 정도쯤이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체감하는 온도라는 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바람이라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장소 위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느끼는 온도라는 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죠. 야, 온도가 어느 정도야? What's the temperature? 온도가 몇 도야? What's the temperature? 그러면 여기 it's 22 degrees Celsius. 그래서 우리는 C, 섭씨를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일반적으로 C라고 하는 애들은 Celsius, Centigrade라고 부릅니다. 그냥 C라고 부르는데 22 degrees Celsius. C까지는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사실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섭씨라는 것은 C라고 부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씨는 Fahrenheit. 어떻게 부른다? Fahrenheit이라고 부릅니다. F라고 쓰겠죠. 그래서 22도, 23도라고 하면 22 degrees, 23 degrees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있잖아. 온도가 한 22도쯤? 20도 중반쯤이야 라고 한다면 in the middle of, in the mid-20s, in the mid-20s, in the mid-30s, mid, early, late, early, mid, late 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20도대, 30도대 이런 식의 표현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하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sub-zero, sub-zero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it's below freezing. 완전 기온이 빙점 아래야, 영하야. below freezing.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요. sub이라는 건 뭐뭐 아래. it's sub-zero. 그러면 예를 들어 영하 막 20도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It's 그냥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니까 it's minus 20 degrees. It's minus 20s.
It's minus 20 degrees라고 그냥 똑같이 우리가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도를 읽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C는 Celsius, F는 화씨는 Fahrenheit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길거리, 도로명 이런 거 읽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아요. 특히 뉴욕 같은 데 갔을 때 무슨 로드 이런 거 택시 잡을 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 표지판 읽는 거에 관련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D 이렇게 쓰여 있다면 얘는 뭐냐면 road 어떻게 읽는다고요? road라고 읽어요. AVE는 무슨 avenue 12번가 이런 것처럼 avenue 이런 거 무슨 avenue라고 읽어요. 아까 방금 얘기해드린 것처럼 무슨 street에서 번가는 street이라고 읽는다는 것이죠.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BLVD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boulevard. 이게 다 여러분 그냥 길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다보다 길이란 부분을 이런 다양한 애들을 가지고 다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죠. 무슨 Cumberland Road, 무슨 Street, 무슨 Drive, 무슨 Avenue 다 이런 애들이 무엇이다? 메인 로드가 있고 메인 스트리트 있고 그런 부분에 따른 다 새끼철처럼 막 되어 있는 가지치기처럼 되어 있는 그런 길, 사이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road, avenue, 그 다음 street, 또 얘기 드렸던 BLVD라고 되어 있는 boulevard가 있고요. 그 다음 dr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drive라는 것은 사람 이름 앞에 나온다면 doctor이 되겠지만 자, 어떤 drive, 뭐 나온다면 무슨 drive, 에디슨 DR, drive가 될 때는 도로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Saint Patrick Day가 있는데 Saint Patrick 길이 나온다면 앞에 ST가 나오고 뒤에 ST가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시니까 Saint Patrick S는 street, ST가 뒤에 붙으면 무조건 street으로 읽는다는 거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제 하나 웹사이트 읽는 거랑 그 다음에 이메일 읽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여행 갔을 때 여러분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뭐 트래블 에이전시 이런 데다 서류를 보내거나 이런 식의 부분 컨택할 일도 분명 생기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부분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웹사이트 주소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으시죠? www. 점은 어떻게 읽는다? dot이라고 읽어요. 자, 근데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애슐리니까 ashley.speaking.com. 근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알파벳이 막 쓰여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알파벳끼리 모여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ASHLEY가 아니라 ashley라고 발음을 하시고 speaking 모여있는데 된다. .com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사이에 만약에 뭔가 짝대기가 들어가 있어요. 짝대기라는 것은 컴퓨터의 자판을 봤을 때 중간 짝대기, 밑에 붙은 짝대기 이렇게 불러요. 그럼 중간 짝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말로 다 하이픈이라고 부르거든요. 하이픈? 하이픈은 이제 콩글리시고. 사실 발음이 콩글리시인 거고 영어로도 하이픈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하이픈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hley 예를 들자면 하이픈 speaking.com. 그냥 뭐 지금 급하게 급조한 웹사이트 주소긴 합니다, 여러분.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만들었어요. 네. 가서 왜 이거 안 나오는 거야? 라고 하시면 저희가 서운해요. 네. 자, 그러고요. 이메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메일은 똑같이 애슐리 스피킹인데 제가 만약에 애슐리 다음에다가 아까 얘기 드렸던 똑같은 짝대기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밑에 붙어 있는 애. 자, 이거를 콩글리시로 많은 분들이 언더바라고 많이 부르세요. 언더바. 뭐야, 나는 면허민 친구가 알아듣더라. 알아는 들어요. 왜냐면 짝대기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밑에 붙은 짝대기가. 근데 언더바가 아니라 underscore. 어떻게 부른다고요, 여러분? underscore. 그래서 Ashley 밑에 붙어있는 underscore speaking 골뱅이는 at gilbert.co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여러분 또 일로 이메일 보내시고 왜 답장 안 하냐라고 하시면 존재하지 않은 이메일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우리가 배울 게 뭐다? 중간 거
하이픈 밑에 거 underscore 골뱅이 at 점은 닷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날씨와 관련된 거, 그럼 밖에 나가서 내가 고유명사를 받게 됐을 때 이런 거, 이런 숫자들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관련된 부분 정리 한번 해보았어요. 오늘 배워봤던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하시면서 꼭 필요한 정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 저는 애슐리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have a great day, everyone!